자, 문제 25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 시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이 주상공입니다. 공업이니까 됐고요.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곤란, 두 번째 곤란 맞고요. 세 번째 명칭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명칭도 맞고 할 수 있다. 네, 다 맞았어요.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용도에 적용된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적용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하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3번 향후 2년 내 당해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3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국장이 정하는데 몇 년? 2년. 몇 프로? 20%.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장이 정한다.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 이런 숫자는 암기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년 20% 이렇게 2년 30% 이러면 틀렸어요. 향후 2년 내 당해지역의 학생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 초과할 걸로 예상 그래야죠.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이 있는 지형점을 이용하거나 용도적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당연한 얘기고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기반적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더 강화하든가 아니면 완화하든가 필요가 없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해제하는 등 필요조치 취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지 시장 군수 대상지역은 주상공 개발에서 기반시 부족 예산되나 추가 설치가 곤란 그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하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 50%까지 강화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당연히 심의합니다.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2년 20%. 그러면 문제 풀 거고요. 26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다 옳은 것. 1번. 국장은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 해제되는 지역에 기반시설 지정, 끝맺음은 하이한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끝맺음이 하이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한다만 잡으면 되는데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행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데 문제는 누가예요. 누가 이건 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국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항상 문제 풀 때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대충 풀어도 답 나와요. 옳은 것은 대충 풀면 답이 5개 다 되는 거예요. 옳은 거 문제 풀 때는 좀 심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1번은 국장이 틀렸습니다. 2번 기반적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면 주민의 의견 듣고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의 심의가 고시한다. 이거 강조 많이 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있다. 이게 잘 나와요. 은근 잘 나와요. 심의하고 고시는 기본 상식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할 때도 의견 청취 똑같아요. 3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뭐라고 배우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걸 본다. 옵니까 X입니까? O죠. 지구단위 계획 만들면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하는 걸 본다. O입니다. 반대로 가면 X입니다. 여기다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면 그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이것만 돼. 이것만 지금 지구단위 계획 만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건다. 반대가 나올 수도 있고 엉뚱하게 구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잡아놓고 그래서 3번도 엉터리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고? 국장. 최소 면적 10만 이상. 이거는 숫자 암기해 줘야 되고. 5번은 기원합니다. 언제? 다음날 기원. 기반시설 1년 기원합니다. 다음날 되는 날 틀렸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6-1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격 옳은 거 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하더라도 부가대정 토지 비슷한 토지는 납부 물납 인정할 수 있다. 다 받죠? 현금도 카드도 물납 다 받은 거요. 물납 인정할 수 있다. 2번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은 이게 시험에 안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암기해보자고.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 100분의 20. 시장군수가 상할 감안해서 100분의 25에 가감할 수 있어요. 3번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예요. 3번 부가권자는 납부문자가 허가하고 언제까지 부과해야 됩니까? 건축 허가하고 돈 내 이 말 언제까지 해야 돼요? 2달. 왜 2달입니까? 30, 15, 15 암기해야 돼요. 허가하고 30일 내 예정통지. 예정통지 받은 납부문자가 15일 내 심사청구, 15일 내 결과통보, 60일 그래서 2달. 2달 내에 부과하면 납부문자를 언제까지 낸다?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냅니다. 4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암기해야 돼. 얼마 초과? 200초과. 자, 가로 안에 200 계산할 때 기존 문제 포함하나 제외한다? 포함. 그리고 뭐 할 때? 신축, 이게 다 나오면 안 돼요. 신축, 증축만. 200초가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 5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이 곤란하게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의 목적에 따른 이용성을 고려해서 2년 범위의 연기, 1년 분할 납부인데 이게 하나가 1년이고 하나가 2년인데 나누면 둘, 분할이 2년, 연기는 1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옳은 거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 나온 적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잡자고. 민간 부담률 100분의 20. 시장군수가 100분의 25 범위에서 가감시킬 수 있음. 자, 27번입니다. 2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옳은 거 1번. 시도의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격의 상승, 저가,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시도.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럴 우려가 있다. 할 수 있다. 지정은 끝맺이 뭐라고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지정은 할 수 있다. 지정 하이한다 몇 군데 있다고? 딱 3군데. 지정 하이한다 3군데. 하나 뭐라고? 방제지구 지정. 최근 몇 년? 10년. 몇 회? 2회. 인명피해. 10년 내에 똑같은 사고가 2회 이상 있어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방제지구 지정 하이한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완화해제,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이것만 알아도 합격한다. 그게 정리 다 돼 있어요, 이거. 그 자료 보면 이런 자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정리해야 될 자료는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나갔어요. 거기 보면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묶어놨어요. 이것 빼고 나머지가 나오면 지정은 무조건 뭐름이라고요?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요. 방제지구 지정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도 있고 하이한다도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여기만 하이해야 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얘도 하이한다 할 수 있다. 두 개 있는 거요. 행위자는 완화 해제? 그러면 하이한다.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러면 하이한다. 나머지 싹 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뭡니까 이제? 자, 지정의 반대가 뭡니까? 해제 친구가 뭐라고요? 축소. 이거는 끝맺이 무조건 뭐라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3개 있는데 그게 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제 축소는 무조건 끝맺음이 하이한다. 그렇게 한 문제를 잡아내요. 그래서 1번은 자 뭐가 문제가 됐는가? 시도의사는 지정할 수 있다지 하이한다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2번 토지 이용계획 새로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없거나 지가 급등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를 허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토지 이용계획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투기적인 거래, 지가 급등, 그럴 우려가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 X. 3번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정도의 심의 거쳐야 되나 해제 축소 그래야 된다. 이거 답으로 은근 잘라요.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 축소도 결정이니까 심의해야 합니다. X.
4번 국장은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개소해서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중도의 심의자는 미리 시도, 시군과 의견 낸다. 이건 신경 써야 돼요. 국장이 지정하든 시도가 지정하든 지정할 때는 의견 안 들어요. 지정할 때 안 들음. 끝나는 적을 재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한다. 재지정할 때만.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재지정. 시도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재지정. 5번 허가구역 지정되면 허가구역 공고한 날부터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며칠 후? 5일 후. 절대이지만 잘 나오니까 공고 5일 후 허가 받습니다. 공고 5일 후. 28번. 자, 터지걸 허가제 옳은 겁니다. 1번 국장은 군수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있는데 가면 지체 없이 해제, 축소, 끝맺이 뭐라고? 하여야 한답니다. 1번 맞네요. 2번 시도는 지가 동향조사를 개황, 특별집중, 지역별 이거 어떻게 알려줬어요? 개황, 특별집중, 지역별 이렇게 알려줬나요? 순서가 어떻게 간다고? 둘, 셋, 넷 뭐라고? 둘, 셋, 넷 글자 수가 개황 둘이잖아요. 둘. 지역별 셋이잖아요. 특별집중 넷이잖아요. 글자 순서는 글자 순서. 둘, 셋, 넷. 개항, 지역별, 특별집중. 그것도 우리 시험에 한 번 났다고 순서 바꿔가지고 글자가 둘, 셋, 넷 그렇게 가는 거예요. 3번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처벌한 죄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요. 유효하다 이런 얘기요. 유효가 아니고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 뭐라고?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야 무효. 처벌합니다. 엄마 2년 30% 암기해야 돼요. 4번 토지를 허가는 학문상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모두 같습니다. 판례는 뭐로 본다? 아까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는 아니 타인 토지 출입 허가는 특허고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라고 인가입니다. 인가. 5번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한 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송과 시군구 통보한다. 이것도 강조 많이 했는데 자 저리 건너가가지고 주택법 가가지고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가지고 시군구 통보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를 국장이 지정해서 시군구 통보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국장이 지정해서 시군구 통보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누가 누구한테 통보한다 이러고 나면 의심을 하래서 하지 말았어요? 하지 말라니까. 왜 중간에 시도 건너뛰는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중간에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누가 지정해서 누구한테 송부한다 이건 의심하면 안 된다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서 함정 쓰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 딱 하나. 뭐라고?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했을 때 이거 딱 하나예요.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하면 누구한테 알린다고? 시도는 시군구, 시군구는 등기소. 다른 데는 함정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갖다 잡아야 될 거냐. 다른 데서는 투기과열지구 국장이 지정했으면 관보에 공고하고 시군구 통보한다. 왜 시군구가 시도지?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맞다고.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갖다가 허가구역을 국장이 지정했으면 누구한테 통보한다? 시도. 여기는 함정 쓴다고. 여기만. 다른 데는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5번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한 국장은 직접 누구한테 뭐라고? 시도는 누구한테? 시군구는 누구한테? 등기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시도가 지정했다? 그건 또 함정을 안 써요. 시도가 지정했으면 국장하고 시군구한테 보내고 시군구는 등기소로 함정 안 씁니다. 거기는.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 이것은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누구한테 보낸다.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 국장이 지정했을 때만 의심하고 나머지 무조건 맞다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돼요. 29번 자꾸 얘기하지만 다른 과목은 실력이 돼도 공법 실력 안 돼요. 실력으로 문제 풀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실력 풀기는. 그래서 눈치로 가야 돼요. 요런 거. 29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 옳은 겁니다. 1번 허가구역에 인접한 토지도 허가 대상 아니요.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 돼. 안에. 2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면적 고려 안 합니까? 면적 고려합니다. X.
3번 대상은 소유권, 지자권 대상은 하나. 일정한 경우는 전세권, 임차권 포함 절대 안 해줘요. 소유권, 지상권만 딱 들어야지. 만. 4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거래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된다. 건물 거래 허가제 아니요. 토지가 건물은 허가 대상 자체가 안 돼요. 5번 계약령 변경도 허가받는다. 받아야지. 변경, 사례 변경 허가 받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내용 중 이용 목적이 허가 관련 적합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실수요자 맞는 애. 1번 자기 친척이 거주한 주택용지 안 돼요. 2번 농업인 등이 농업 등 목적으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의 소유자는 토지시 들어간다. 농업인 등이 농사 지으려고 토지시 들어간 실수요자 맞아요. 3번 농업인 등으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50km 이내에 소유자는 토지를 농업 등 주소지에서 몇 킬로? 30km. 너무 멀리 갔어요. 4번 농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고 대대 농지 취득할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80km 안에 소유자는 농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 고려하지 않는다? 해야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가액 이하. 5번 농지 외 토지를 공익사업용 수행된 데가 5년 내 허가구에서 수행된 대토지 취득 5년이 아니고 3년. 답은 2번인데 2번 보면 또 2번이 좀 약간 또 보면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여기가 어디라고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갑이 있습니다. 갑이. 인천광역시 갑이 뭐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 농업입니다. 옆에 가면 인천 옆에 가면 시흥시 있어요. 시흥이다 시흥. 시흥시 가서 여기는 농지 취득합니다. 거리 됩니까 안 됩니까? 거리 재야 돼. 몇 킬로 있어요? 몇 킬로? 30킬로. 자, 인천광역시는 갑이 인천에 있는 여기 농지 들어간다. 거리 재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만큼에도 여기는 강화군에서 강화고 인천까지 강화군이 있다고. 여기서 취득한다. 거리 재야 안 돼요? 이거는 거리 재한다고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만큼에서는 군을 별개로 봐요. 별개로. 다른 데서는 광역시 군을 별개로 안 보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만큼은 광역시 군이 별개의 도시. 어디서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이거 그전에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단 한 번도 함정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지금 설명합니까? 문제가 너무 친절하게 봐요. 농업인 등이 농업 등 목적 그가 특별시, 광역시 가로 딱 치고 광역시군 제외. 광역시에서 광역시군을 빼놓은 별개의 도시 보내라 지금 이런 얘기요. 원래는 보내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했을 때 항상 광역시군을 제외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은 반대잖아요. 시군, 광역시군을 포함한다. 토지거래 허가제만큼만 그렇게 한다. 토지거래 허가제만큼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별도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봐준다. 근데 이 말을 빼버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자꾸 설명하는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설명한 것은 이것은 이의신청을 안 받으려고 분명 출제이자는 광역시 군 제외 이거 쓴다고 썼을 때 평소하고 틀리네. 맨 뒤에서 광역시 군을 제외까지 포함 그랬네. X다. 이러면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만큼 이게 맞는 말이요. 혹시 나오면 맞는 말, 이거 이의신청가 만듭니다. 다른 데서는 무조건 광역시군은 제외인데 여기서만큼은 포함. 광역시군도 하나의 도시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여름편이고 31번 토지거래 허가제도 옳은 것 1번 주거지역의 허가 기준면적 180이 하나 국장시도 기준면적 적정치 않다 인정하면 세배법인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지금은 뭐라고? 적정자면 10%에서 300%. 옛날에는 3배이네. 지금은 10%에서 300% 이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틀렸어요. 2번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의 계약내용과 토지 이용계,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기재해서 누구한테 갈래요? 시군구. 틀렸죠. 시군구. 3번 허가신청서 받은 때는 민원처리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인의 허가증 교부, 불허가 처분서 서면 통지 며칠 내? 며칠 내? 처리기간 며칠? 처리기간 며칠?
처리기간. 날짜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시험장 가면 5일 나옵니다. 5일. 절대 5일이 아니에요. 처리기간. 날짜 없음. 그러니까 3번이 맞아요. 4번 처리기간 내 허가증 교부 불허가처분 통지가 없거나 선별 통지가 없을 때 신청자는 한 달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 그러면 이러고 써준다고 이러고 써준다고. 처리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음 날 허가 받은 걸 본다. 시군구는 지체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된다. X. 5번 허가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때 판례는 확정적 무효로 봅니까? 유동적 무효로 봅니까? 유동적 무효입니다. 판례가 확정적 무효로 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의 계약. 확정적 무효. 두 번째, 양 당사자가 허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확실히 했을 때 확정적 무효. 그 빼 나머지 허가조건부로 계약했다. 유동적 무효. 후에 허가 신청에서 허가가 나오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계약서 또 안 써. 후에 허가 신청에서 허가 처음에 불허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비로소 무효라고 확정됐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것 답은 3번입니다. 1번 갑시다. 1번 암기하죠. 주거죠. 180, 상업 200, 공업 650, 녹지 100, 기타 90. 밖으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암기타 하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규정면에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해서 거래하면 최초는 초과를 본다. 최초는 허가받아야 한다. 32번입니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과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자기의 거주역 몇 년? 3년짜리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5년짜리 뭐 있습니까? 현상 보죠. 주택임대사 4년짜리 사업시행. 그러니까 허가구역 첫 번째가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두 번째 그 지역에 맞는 사업시행, 세 번째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행. 그래서 사업시행 4년이고 그 옆에 나머지는 싹 몇 년 민다? 2년 민다. 농업, 임업, 업, 수산업, 축산업 무조건 2년 밀면 돼요. 자, 1번 틀렸고요. 2번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3. 발음이 3. 뭐라고요? 3개월. 5개월이 아니고 3개월. 3번 토지를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했다. 경기도 영인시 처인구 김양장도 47번지 뭐라고요? 영인기방 뭔지 몰라도 영인기방 5, 7, 7, 10 해야 돼요. 영인기방 방치니까 5, 7, 7, 10 맞습니다. 10%. 4번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 명령이 있는 날 기준으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건축법이 2회 이내, 국계법 농지법은 한 번씩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고 5번 이행 강제금은 이용 의무의 경과한 후에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 징수한다? 아니요.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주 주택이 몇 년? 2년. 2년이 끝났으면 더 이상 부과 못합니다. 2년만 돈 내고 끝납니까? 아니요. 2년 동안 딱 부과했는데 얘가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부과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 대신 어떤다?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돼요. 그 대신 어떤다? 허가 취소. 허가 취소시키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넘어간다고.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 시험에 안 나니까 설명 안 해요. 근데 합격 후에 실무할 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다시 오라고. 실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32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었나요? 3번이었네. 3 토지가 허가제도 틀린 거 1번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은 경우 농지증 받은 거 본다. 2번 허가 신청한 경우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 받고 한 달 내 시군구에게 내 땅 사과 몇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3번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고 한 달 내 시군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4번 당사자 한쪽이 공공단체인 경우 기관장이 시군구에 통보하면 허가받는 건다. 당사자 한쪽이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공공단체면 기관장이 시군구한테 어이 샀네 팔았네 시군가 어쩌라고요? 어이 다시 오라 뭐하자? 협의하자. 협의. 통보는 따라서 통보는 뭐예요? 국유재산. 국유재산 관리청이 국유재산을 허가기로 적합하게 취득 처분하고 사탁 받았다 통보. 국유재산은 통보.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뭐라고? 협의. 틀렸습니다. 5번 공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리인이 증하는 경우 허가제 적용 안 합니다. 옳은 게 틀린 것은 4번. 34번입니다. 선매,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선매자 지정.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시군구. 선매자 지정은 누굽니까? 당연히 시군구 해야죠. 2번 선매는 공공경지 확보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선매대상 토지는 공유사님 토지 하나다. 아니요. 공유사님 토지도 있고 하나 더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한다. 3번 선매대상 정토지 받고 한 달 내 토지소유 선매비 해야 된다. 한 달은 뒤에 뭐가 붙으라고? 한 달. 끝내야 한다. 끝내야 된다. 한 달은 뒤에 끝내야 한다. 붙어야 돼요. 선매비 해야 된다는 끝낸다가 아니에요. 선매비 해야 된다는 며칠? 15일. 한 달은 끝내야 된다. 15일은 하이한다. 그래서 3번 선매된 정통지 받고 15일 내 당해 토지소유자 선매를 하이한답니다. 4번 선매자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대리인은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지정한다. 맞죠?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 안에서만 지정합니다. 5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매, 시, 선, 정. 매시, 매수, 공시지가. 매수 청구 공시지가. 선정, 선매, 감정. 선매, 감정. 그러니까 선매를 뭘 한다고? 감정가, 감정가. 그래서 선매자가 토지 매수할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한데 허가 신청자에 적힌 가격이 감정보다 낮으면 신청자에 적힌 가격을 할 수 있다 그래야죠. 한 달 15일은 암기해야 돼. 한 달 15일. 허가 신청 딱 하면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 지정된 자는 한 달 내 끝내야 된다. 어떻게 끝내냐? 지정 통지 받고 15일 내 선매합의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는 안 보이지만 선매합의가 불성립하면 어쩐다? 지체 없이 조사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34-입니다. 국회법 청문 실시하는 거. 청문 사유 뭐 있더라고요? 개시실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취소. 뭡니까? 개발의 허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토지허가 취소. D에 전부 다 취소가 붙어야 되는데 이 취소로 인해서 누가? 개인이 불이익, 피해를 봐야 된다. 개인이 피해를 보는 뭐 할 때? 취소하고 말소할 때 이럴 때만 청문합니다. 취소, 말소도 저번에 말소도 주택법 가가지고 주택법 연간 20, 30 만 하려면 누구한테 뭐 해야 돼요? 연간 20, 30 만 하려면 주택법에서 뭐 해야 돼요? 국장한테 뭐 한다? 등록한다. 등록 말소하려면 등록 말소 청문합니까? 합니까? 해야 되거든요. 말소니까 해야 된다고. 청문이 꼭 국회법에서 나온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모든 법은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취소나 말소는 해야 된다. 개인한테 피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취소 누가 피해 보냐고. 개인이 피해 안 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청문을 안 한다고.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34-1번 보면 1번 공사중지, 2번 토지거래 허가 취소, 3번도 개발행위 중지, 4번 공사중지, 5번 개축, 중지, 개축 그런 걸로는 청문 안 한다고. 취소, 말소, 처분이 갔을 때 답은 2번입니다. 35번입니다. 옳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 옳은 거 1번. 토지개발 사업이란 토지개발권에서 주거, 보호권, 기능만 가지는 단지. 두 가지 기능만 가지는 시가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등 그래야지 등. 주거, 보호권, 기능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사업. 그러면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말 돼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된다지. 오늘 수업 7시에 끝낼까요? 8시에 끝낼까요? 7시요? 그럼 빨리 대답해요. 그럼 빨리빨리 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험 문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는 하나, 둘, 셋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말 돼 안 돼요? 되지.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 사업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것도 1번도 잡아놓으라고. 뒤에 도시계획 사업을 말한다. 그건 맞다고. 근데 앞에가 틀렸다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자체 현저히 높아 환지 방식이 어려우면 수용 사용. 지가가 높으면 땅 가격이 비싸면 보상 못 한다니까. 수용이 안 된다니까. 뭐를 해야 되니까? 환지를 한다니까. X. 3번 분할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여 사업 시행지를 분할 시행할 경우 각 사업 측에 부담해야 되는 기반 설치물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에 반영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는 수용 사용이고 환지다. 이렇게 사업하겠다. 분할이요, 미분할이요?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안 나눴잖아요. 뭐라고? 미분할. 근데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분할이지. 분할이라면 생각해요. 자, 도로 설치. 도로 설치. 이 도로 설치 비용을 누가 내겠습니까? 이 비용 누가? 이거 해석해보라고. 수용 사용적이면 땅을 전부 다 뺏어왔다고. 나가. 누가 뺏어왔다고 전부 다? 시행자가. 비용 부담 전부 다 시행자지. 환지 방식이면 땅 뺏어옵니까? 안 뺏어요. 이 비용 부담도 가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 안 해놓으면 얘께 일이 넘어간다고. 얘가 독박 쓴다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시계 만들 때 분명하게 이쪽은 이쪽 거요. 이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3번이 그 얘기입니다. 분할 혼용 방식으로 시행해서 사업 시행지를 분할해서 시행하면 각 사업 측에서 부담해야 될 기반 설치비용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실시에 반영해라. 안 그러면 소유자한테 전가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하다. 환지 하나 둘 셋 하나 대지에서 효용정지 둘 토지의 교환분할 셋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으면 환지 없으면 수용사용. 없으니까 수용사용. 5번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시행할 경우에는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시행지를 분할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분할해서 해야 된다. 분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않고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분할 시행 할 수 있다. 미분할 시행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아까 3번이고 36번. 구역 지정이다. 옳은 것은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시개발 구역은 국장이 지정. 이것도 수도 많이 했죠. 둘이 가위바위보 해요. 이긴 사람 해요. 뭡니까?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우리는 협의가 안 돼요. 그때는 누가 하냐고.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번 X, 2번 지방서가 30만 이상 국가계 밀집한 관리에 있는 도시구역 지정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겨울 거예요. 허구한 그만 좀 뭐라고. 지방서가 가면 안 만나죠. 누가 가야 돼요? 공공기관은 장애나 정부 출연 기관에 장애 가야지.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절대 안 갑니다. 3번 생산 녹지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면적이다. 분위기가 패스네. 4번 지방공사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동의받으라. 민간이 제한할 때 지방공사는 민간이 하니까 X. 5번 구역 지정면에서 면적 7만이면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는 일간신문한다. 주민의 의견 청취 공람이나 공청회 통해서 의견 듣는데 공람이 공고 열람 어디든 공고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보와 홈페이지 7만이니까 공보와 홈페이지. 근데 신문에 했으니까 틀렸죠. 전국에 있는 토지는 주상공 원래 목적이 뭐예요? 개발. 주상공법이 뭐라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원래 목적이 뭐예요? 보존인데 녹지는 무슨 녹지가 있다? 자연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보존 녹지인데 보존 녹지는 구역 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 빼고 이러고 뭐라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줄여서 뭐라고? 도시적 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왜?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역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수립이 됐어요. 광역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적은 돼요. 수립 안 됐어요. 어디가 개발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계획관리하고 자연 녹지는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알고. 자, 이거를 갖다 무시할 수 있는 게 뭐가 들어가면 이거 싹 무시한다? 치, 개, 지, 균 무시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자, 3번 생산녹지역이네. 생산녹지 지역에 구역 지정할 경우 광역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이 지정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왜 뒤에 원칙이라고 쓰냐? 치계 지균 나오면 이걸 싹 무시한다니까. 광역이 있든가 말든가 그냥 막 치계지균. 왜 근데 치계지균이? 치락주고 개발주인주고 지구단위 균형 발전. 네 가지 들어오면 이거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 37번 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자연녹지 지역의 구역 지정 때 면적 얼마 이상? 만 이상.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지 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보존녹지 구역 지정 뭐다? 도시적 박 30만.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10만. 암기하고. 그래서 1번은 5천이 만 이상 틀렸어요. 2번 구역을 분리상 사업시행지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분할 후 각 면적이 만 이상이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 하나로 결합할 수 있고 하나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을 할 때는 분할 후 각각 면적이 만 이상. 이건 암기 좀 하시고. 5. 3번 치락지역에서 구역 지정 고시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구단위 결정 고시 등을 본다.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원래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되고 도시지역이 되고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단 치락지구와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그러하지 않는다. 치락지구니까 틀렸죠? 4번 500만 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이 된 날까지 실시에 인가 신청하려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다. 이거는 5년이니까 뭐라고? 3실 2개 5330 언제? 다음 날. 3실 2개 5330. 3실에서 실의 의미가 뭐라고요? 3년 내 실식, 3년 내 뭐라고? 실식의 인가 신청, 인가 신청. 인가가 없으면 속지 말고 인가 신청이. 14회 시험에서 3년 내 실식에 인가가 없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아무도 몰라요. 3년 만기해가지고 인가가 아니고 인가 신청이 없으면 치사하네 중개사법인 줄 알고 절대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떨어뜨리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우리 떨어뜨린다고. 근데 우리는 그까지 방어해야 된다. 두 번째 2년 내 개발계획 뭐라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으면 그때는 3년 2년이 되는 다음 날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이상이면 5년이다. 5330. 누가 만들었다고? 성태순이가. 뭐 한다고? 월천한다고. 희망상에 월천이 뭡니까? 예, 한 달에 1,000만 원. 근데 여기는 또 이 동네는 꼭 달천 그래. 달천. 달천 그러니까 달천 했으면 쓰겠네. 희망상이. 그래서 제가 태순아 달천이 아니고 월천이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나왔어요? 나래 나오죠. 나래가 국어선생. 옛날 국어선생이 월천이나 달천이나 1,000만 찍으면 되지. 근데 중개해가지고 월천 찍으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주 가게 되면 원룸만 해가지고 월천 찍는 애가 있어요. 2달이면 신발 바꿔야 돼요. 거짓말. 그만큼 발로 뛰면 많이 뛰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 330만 이상이니까 5년 다음 날이고 5번 공사력 공고일 다음 날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 지역은 환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옳은 거는 몇 번이었나요? 2번이었네요. 37-1 도시개발구역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번갈아 가면서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받습니다. 두 번째 공작물 설치, 세 번째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중목의 벌채 시점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공작물 설치 안 받는 게 있다 없다? 농림업용 간이공작물. 형질 변경 안 받는 게 있다 없다? 경작 형질 변경.
토석 채지 안 받는 게 있다 없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토석 채지. 토지분할 안 받는 거 무조건 받으라. 물건 적재 안 받는 거 있죠. 전치하기로 한 대지 쌓는 거. 중목의 벌점 시제 있죠. 관상은 중목 임시제. 단 경작재는 다시 받는다. 쫙 깨고 있어야 되고. 건축물 건축가 토지 분할을 뭐라 하겠다? 지분 쪽에게 무조건 허가를 받는다. 이러고 말하면 도정법은 뭐만 뺀다? 도정법은 얘만 뺀다. 자, 이거 지금 자 한참 건물 토토토 쭉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계획이 빵 지정되면 언제까지 신고가 계속한다? 30일 내 신고가 계속한다. 이거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한다. 이거 허가 받으면 국토개혁법 개발에 허가 받은 거 본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개발법, 도정법이 얘 빼고 똑같이 있는데 번갈아서 둘이 번갈아서 아주 잘 나온다고. 얘도 반드시 잡고 가라. 그래서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경작, 형질 변경 안 받아요. 전치하기로 돼 물건 싼다 안 받고. 대수선 받아야지. 4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안 받아요. 재배 공급 조치 안 받아요. 38번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옳은 것은 1번 시행자가 국가지자체가 아닌 경우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동의. 웬만큼 됐으면 이제 핵심만 잡아요. 뭡니까? 와지 와. 2번 일의 경우 면적 산재 국공유지 포함. 3번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할 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뭡니까? 선대사기. 4번 관리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해서는 안 된다. 아니지. 수립할 수 있다지. 틀렸네. 5번 개발계획은 환경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자, 5번은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니까 틀렸죠. 4번은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하나. 공모. 둘. 자연녹지. 셋. 생산녹지. 가로 딱 주고 100%에서 30이야. 넷. 도시적 왜? 그럼 이제 바뀌는 이제 관, 농, 자. 관이 뭐라고? 개, 생, 보. 그리고 넷. 균형발전. 다섯. 주상공 면적이 100%에서 30이야. 그래서 총 몇 개? 12개. 하나 나오면 무조건 있다. 있는 거 써놓고 묻는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 3번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순대사기. 순이 뭡니까? 순환개발. 대. 생활안전대책의 대. 사. 수용사용의 사. 기. 구역 밖에 기발시설 할 때 비용 부담계. 박기사. 순대사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1번, 2번 가가지고 자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이 수립할 때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숫자 보지 말아요. 함정 왔으니까 와를 봐야지. 와를. 자 그때 국공유지 포함하는 제외한다. 포함.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의견 정치장 공당공걸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가 늘어났다. 공당공걸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자 포함하지 않는다. 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동의자수에서 뺀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 잡는다.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보조가면 국공갈정 동의받는다. 그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그까지 생각하시고 38-1번 개발계획 틀린 거 1번 자연녹지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죠. 12개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있다라고 의심하지 마라. 2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중행장, 시행자, 시군구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하는데 누가 요청하냐 이런 건 따지지도 말라고 직접 건너뛰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5. 3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중 너비 12m 미만인 도로를 신설 폐지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자 동의하지 아니한다. 눈치를 뭡니까?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 4번 환지 방식 동의기준 산정할 때 도시개발계획 지정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사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네. 어쩌고 저쩌고 변경. 그러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5번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등 위락. 안 돼. 너무 작아. 얼마? 330만 이상. 330만 이상 됐을 때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 100만은 아닙니다. 2번 같은 거 눈치채야 돼. 2번 같은 거
아까 환지 방식 개발기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동의 받아가지고 개발기 수립합니다. 그걸 변경한다. 또 동의 받아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이면 동의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39번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할 때 국가나 지자체를 시행자 정한다. 아니지. 전부 환지 방식 누구? 소유자 조합, 토지 소유자는 조합. 2번 조합은 전부 수용 사용 방식 시행을 설립할 수 있다. 아니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3번 시행자 중 공공기관장은 특도 시군구역에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으나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얘가 맞죠?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한한다? 특도 시군구 3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직접 할 수 있고. 4번 토지개발 사업은 시도 대도시행이 시행하는 원칙이다. 토지개발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토지개발 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물으면 원칙 없습니다. 원칙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은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러지 누가 한다 그런 건 없어요. 5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조합은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한 못하는 가 3명. 하나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조합이요.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은 3번 됐고요. 40번 토지개발 조합이다. 틀린 거 1번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자에서 지정권 인가받는다.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지정권자인가 셋 다 맞았네. 1번 조합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하며 비례한 의결권 행사하죠? 아닙니까? 네, 평등한 의결권 행사 틀렸고 그 다음 다른 조합으로부터 해당 토지발계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 별도의 그 토지 소유권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만큼 해가지고 자 갑이 이만큼 땅 가지고 있다. 이만큼에서 을이 땅 가지고 있다. 의결권 행사가 같아 달라요? 같아요. 근데 을은 여기에다 딴 게 조금 이만큼 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을도 의결권하고 갑도 하나고 을도 하나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 땅을 갖다 이렇게 사면 이 의결권 승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사버리면 승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얘는 의결권 몇 개다? 2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를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의결권이 2개 돼요. 저 사람 의결권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다시 2번. 조합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하면 일단 그게 틀렸어요. 그 다음 다른 조합으로부터 해당 토지발계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자기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 이전한 조합 의결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번 조합의 임원은 선임된 자가 결격서에 해당하면 언제 잘린다? 다음 날. 4번 이사는 무슨 얘기요? 임원은 조합당 이사감사. 임원은 구역 안에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맞고. 5번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해서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당연하지. 틀린 거 2번이고 40-7 조합 틀린 거 1번 조합 설립 인가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은 신고. 기억하세요? 잘 나오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한다. 어쩌고 변경이니까 변경이 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미한 변경. 2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본다. 다만 토지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하면 그러지 않는다. 이것도 O. 3번 주민의 의견 청취나 공단공을 후 집합 건물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분소유권 취득한 자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다. 의결 없는 조합원. 4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 이상의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해서 대회에 둘 수 있다. 맞죠? 의결권을 갖는 그것도 맞고 50 이상 둘 수 있다. 맞고. 5번 대의원의 의결로 정관 변경할 수 있다. 네, 정화나 게임에 정관 변경, 환지기 작성, 개발교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합병 해산은 대의회가 대응 못하는데 합병 해산 중에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해산은 된다. 항상 문제 나오면 5개 중에 하나 써놓고 대응할 수 있다 없다니까 무조건 없다. 그렇게 문제 풀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41번 잠시 쉬고 합시다.